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V 한상재입니다. 오늘은 9월 24일 월요일 추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날인데요. 어쨌든 지금부터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과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여야 하는데 이건 어디론가 사라지고요. 남북 경협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 정상 간에 무슨 이슈를 논의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자세히 공개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했다는 수준이고요. 비핵화 절차에 따른 어떤 약속도 하나도 없이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철도 연결이라든지 도로의 개설 그리고 내지는 산림 녹화 등에 대한 경협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장밋빛 협력 전망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경협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찌 보면은 경제 원조라고 해야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인도네시아 신문들도요,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방북 성공회담을 기원하는 글을 어떤 사람이 큰 붓으로 한반도 기에다 쓰는 사진도 실리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무게차를 타고 빨간 조화를 들고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환한 웃음으로 보답하는 사진도 일면 톱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문과 김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전면 기사도 1차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회담 사진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이 만나는 그런 사진 또 판문점에서 문 대통령과 김이 만나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또 문과 김이 서로 포옹하는 장면 또 이어서 9월 18일 평양에 내린 문 대통령을 김정은이 마중하고 있는 사진과 함께 지난 남북 정상회담의 역사를 전부 전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을 할 때에 제가 서울에 체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TV 뉴스를 통해서 본 문재인 대통령 방북 느낌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고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메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을 보면요. 우선 평양 순안공항에 마중 나온 김정은의 표정이 좀 더 무게가 느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원래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종일관 웃는 모습으로 일관해서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논의하러 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좀 가벼운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평양 시민들은 하나같이 붉은색으로 된 조화와 북한 인공기 그리고 간간히 한반도기를 흔들었습니다. 전혀 태극기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도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는 좀 거리가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의 즐비한 고층 아파트를 보면서 크게 발전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TV 방송들도 평양 거리를 비추면서
북한의 발전상을 칭찬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장등과 다리를 만져보고 서로 다르게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양만 보고 그렇게 북한 전체를 본 것처럼 전에 와서는 안 되기도 하겠지만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는 평양 시민들의 그런 진실한 소리까지 취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평양을 방문하고 있는 것인지, 방문 목적을 북한 국민들이 알기나 하는 것인지 하는 그런 것들이 남한 국민으로서는 더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일 겁니다. 북한 주민들의 이해 없이 그저 남한 정부가 북한의 철도와 도로를 개발해주고 산림 개발까지 협력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남북 국민들의 화합과는 좀 거리가 있는 남북 경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컴파스 신문 논설자도요, 두가스 브랏 프레시덴트 문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통해서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 간 중재 역할을 할 때에 매우 무게가 느껴질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비핵화 프로세스 없이 남북한이 종전선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를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고 종전선언만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이란처럼 북한도 국제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주자고 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남북한은 그런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6.25 전쟁 휴전 당사국이자 유엔군의 수장인 미국의 승인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남북은 평화를 약속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남은 것은 미국과 중국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남북한, 즉 한반도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데요. 어쨌든 인도네시아 신문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과의 만남을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일단 이해관계가 먼 나라이기 때문에 그저 한반도가 비핵화되면 좋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인도네시아 내부의 문제가 더 많이 산적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년 대선 구도가 매우 묘하게 돌아가고 있는 데다가 루피아마저 15,000대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제 불안이 조코위 대통령 정부를 점점 더 불안하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금년 내 미국 연준이 또 2번에 걸친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은 루피아 경제가 여기서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수출 증진이라는 정책과 수익 규제라는 원론적 조치를 내놓고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조코위 대통령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시시각각으로 인도네시아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금융 위기를 피해 나가려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아르헨티나와 터키, 베네수엘라는 금융위기에 빠져버렸고 그래도 안전할 것이라고 평가받았던 세계 신흥개발국 중에서 인도마저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1차 미중 무역전쟁은 2차 보복 조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차전에서도 중국이 손을 들지를 않을 경우에 인도네시아의 루피아 경제는 물론 대한민국 무역 수지까지 크게 흔들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인도네시아 야당 지도자들은 조코위 대통령 정부의 경제 성장 부진을 침소봉대하는 발언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의 결과를 좀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 정부 예산을 14,400루피아를 기준으로 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15,000대를 넘보고 있는 루피아는 곧 14,000대로 안정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2019년 인도네시아 정부의 예산안 편성 기준을 보면요, 상당히 낙관적으로 짠 것 같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습니다. 경제 성장률을 5.3%, 인플레를 3.5%, 중앙은행 금리를 5.3%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국제유가를 배럴당 70불로 예측하고 있으면서 국내 인도네시아 자국 석유 총 생산량은 1일 75만 배럴로 잡고 천연가스는 125만 배럴로 좀 낮게 책정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여간 인도네시아 루피아가 15,000대를 넘보기 시작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걸고 있는데요. 좀처럼 수출 드라이브 정책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CPO 수출세를 경감하는 방안이 나오는가 하면은 대형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연기하고 고속도로 공사도 외채를 끌어다 쓸 생각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든 수입을 억제하고 심지어 발리에서 열리고 있는 IMF 월드뱅크 모임에서까지도 외국인 투자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채를 줄이고 수출 증대를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여전히 미미한 가운데 2019년 대선 전만 큰 판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정이 그렇지만은 한편에선 인도네시아도 미중 간 무역 전쟁의 피해만 피해갈 것이 아니라 그 틈새 시장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비석유 품목을 보면은 CPO, 종이와 펄프, 니켈, 천연고무, 짱깡, 즉 파묘 찌꺼기죠. 구리, 목재 등이 있고요. 미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을 보면은 새우라든지 CPO, 킹크랩, 천연고무와 여성 의류, 직물류, 신발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중 간에 어떤 품목이 유리하고 불리한가를 찾아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령 인도네시아의 원자재가 중국으로 가서 거기서 가공을 한 후에 미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좀 더 타격을 크게 받을 것이기 분명하지만 중국과의 무역 분쟁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직접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에 더 유리한 품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인도네시아가 찾아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도네시아에 닥친 긴 가뭄은요, 수력 발전을 멈추게 하고 논과 밭에 심은 곡식을 타죽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인도네시아는 전국적으로 전기가 부족하고 쌀값이 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력 발전을 할 물은커녕 논에 댈 물마저 부족하고 벼가 말라 죽고 심지어 먹을 물마저 없기 때문에 강바닥을 여기저기 파서 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 칼리만탄이나 수마트라의 산에도 산불이 나고 강물은 줄대로 줄어서 작은 강상 선박들은 그 강으로 오르락내리락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지난주에는 중부자와 워너서버 신도로산과 그 건너에 있는 숨빙 산에도 불이 나서 헬기로 물폭탄을 투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상당히 미미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산은요, 참으로 아름다운 산이 있는 곳입니다. 이 산과 농토 그리고 길가에 핀 꽃들은 이 지역의 명물로 널리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산 중턱에 산불이 나서 거의 대부분 태워먹은 모양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또 서부자와 수메당에 있는 잣대 그대라고 하는 댐까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댐은 상당히 거대한 댐인데요. 무려 6m나 되는 수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중부자와 서부자와의 가뭄은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뭄은 반도인 세랑과 매락도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로의 물은 썩어가고 모기는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때일수록 댕기 열병을 조심해야 하고요. 길거리 음식도 가려 먹어야 할 것입니다. 또 바다는 파도가 너무 심해서 정부에서 지난주부터 어민들의 출호를 당분간 자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나가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한 계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뭄 현상은 엘니뇨 현상 때문에 당분간 더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건기가 계속해서 길어지게 되면 오히려 큰 도움이 되는 산업 분야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소금과 화해 그리고 향료 산업입니다. 소금이야 비가 안 오면은 그 생산성이 크게 늘어나는 게 당연하겠지만 꽃과 향료도 생산성이 증가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최근 꽃과 민약 닐람, 스레왕이 같은 이런 향료들의 수출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닐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쑥같이 생긴 식물인데요. 이걸 증류를 해서 베이직 오일을 짜고 스레왕이는 보통 향료 풀의 하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 한국, 일본, 네덜란드, 미국 등지로 이런 것들을 수출하고 있는데 이런 꽃들의 종류는 모두 26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꽃을 보면요, 앙그렉이 있고요, 자스민, 그리고 국화 혹은 장미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화 같은 꽃을 보면은 그 꽃 자체보다는 국화 줄기를 잘라서 삽목을 하고 거기에 뿌리가 내리면은 이런 어린 모종을 더 많이 수출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전력 요금이 다른 아세안 국가들, 즉 말하자면 말레이시아나 베트남보다 더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인도네시아가 값싼 원자력 발전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유난히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원자력 발전이 좀 더 안전하고 저렴하면서 친환경적이라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는 아주 대조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인도네시아는 가정 및 중소 비즈니스용 전기의 경우에
킬로와트당 1467루피아, 대기업이나 중견 제조 공장의 경우에는 1115루피아, 그리고 대규모 공장의 경우에는 997루피아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보고르 식물원에 레플레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꽃이 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번 피는 이 큰 꽃은 붉은색을 띠고 있는데요. 이 꽃이 하도 귀하니까 말레이시아와 중국에서 심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퍼붓고 있다고 합니다. 또 2019년 대선에서 조코위 대통령 후보가 기호 1번을 뽑았고요. 브라보 후보가 2번을 뽑았다는 단신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서 금주 주간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